민법 조문 읽기 이제 제1편 총칙을 다 했고 제2편 물권 할 차례입니다. 물권. 자, 물권이 뭐냐?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권입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권리가 인권이냐고? 그건 아니죠. 물건에 대한 권리는 물권이지만 사람에 대한 권리는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권리는 뭐냐? 우리가 사람으로서 가지는 권리는 인권이죠. 인권. 그건 인권이고. 그러면 물권, 인권 이렇게 나가는 거냐? 천만의 말씀. 인간은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가 있습니다. 물건이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사람이 권리를 가지는 거고. 우리가 권리 능력에서 봤잖아요. 자연인과 사람과 법인이 권리의 주체가 됩니다. 권리 능력이 있죠. 권리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물건은 지배 대상이지 스스로 물건이 뭐 권리를 가지고 물건이 사람한테 너 이거 해 저거 해 시키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래서 물권하고 인권하고 이게 비슷한 거다 그건 아니죠. 인권은 사람이 가지는 권리를 말한 거고 물권은 물건이 가지는 권리가 아니고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물건만 보면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데 자 물건에 대한 권리를 지금 타이핑이 잘 안 되네요.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죄송합니다. 이거 물건 이게 중요한 장면을 하는데 자 채권. 자 물건은 인권하고는 달라서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지 물건이 무슨 권리를 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물건이 권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채권의 대상은 사람인데 물건이라고 하면 물건을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물건이라 합니다. 아파트를 내가 가지고 있다. 아파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소유권이 물건인데 이 물건이 뭐냐? 아파트라는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물건이라고 하죠. 근데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 채무자가 사람이죠.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이것저것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권리인데 사람에 대한 권리 이거를 대할 대자 사람인자서가 대인권 사람에 대한 권리 대인권 채권입니다. 사람 보고 너 뭐 해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채권이고 물권 채권은 제3편에 나오죠. 물권은 2편입니다. 이거는 물건을 지배할 권리입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 이렇게 맞네. 그러면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인데 물건에 대하여 내가 가지는 권리가 물권입니다. 아파트에 대해서 내가 가진 권리 소유권. 나 새 들어 사는데 그럼 당신은 임차권. 이 물건에 대한 임차권을 가지잖아. 참 아니다. 임차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 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채권은 사람한테 뭘 해주세요 하는 권리가 사람에 대한 권리고 대인권이라고 부르고 그럼 요거 물건은 대물권이라고 부르겠네. 그렇죠. 대물권이죠.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럼 대물권을 하지 왜 물권을 하냐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간략히 줄여서 부르려고 물권 그랬겠지. 자, 물건에 대한 권리인데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건을 직접 지배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직접 지배. 물건을 직접 지배. 직접이 중요합니다. 직접. 물건을 직접 지배한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물건을 직접 지배한다고? 누구의 도움을 안 받고 내 혼자 지배한다고. 채권은 사람한테 이것저것 해주세요 하는 권리인데 예컨대 물건은 소유권입니다. 물건은 소유권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데 예를 들면 소유권은 소유물을 직접 지배합니다. 내 소유물을 내가 만지고 페인트를 칠하든 두드려 깨든 뜯어내든 다른 사람한테 팔든 어쨌든 이 소유물을 누구한테 안 물어보고 내가 직접 처리합니다. 직접 지배하고 있어요. 그게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가 소유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좀 전에 이제 설명하려다 말았는데 임차권은 어떻게 되냐? 임차권은 임차인이 소유물을 직접 지배를 못하고 사람, 채무자,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물건을 지배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처음 만든 말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제가 처음 만든 말이에요.
예. 이 법리 자체는, 말 자체는 맞는 거예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점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소유물은 내 소유자면 내 아파트는 내가 누구한테 안 물어보고 내 마음대로 누구한테 뭐 해달라 필요도 없어요. 내가 갖다 팔아버리면 돼요. 내가 그거 뺀듯이 막 치워버려도 돼요. 상관없어요. 내 건데 뭐 직접 지배하잖아. 내가 직접. 물건하고 나하고 사이에 아무것도 중간에 끼인 게 없어. 직접 닫는다 이거야. 물건하고 나하고 직접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내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물건이야. 채권은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채권이 사람에 대한 권리잖아요. 뭐 해달라. 예를 들면 임차권 이거 하지 말자. 더 쉬운 거. 소유권 이전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매매 계약을 하면은 내가 돈을 다 주잖아요. 예, 돈을 다 줬어요. 그러면은 상대방은 내한테 아파트 넘겨줘야 돼, 안 넘겨? 넘겨줘야지. 등기를 넘겨줘야 돼요. 그 상대방한테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팔아먹은 사람한테 야, 소유권 이전 등기 빨리 해줘. 할 수 있는 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 청구권이 채권이에요, 채권. 이 청구권이 뭔데? 매도인한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예요. 빨리 등기해달라. 안 해줘? 안 해주면 소송 걸어볼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입니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소유자는 그 집에 막 들어가고 문을 열고 닫고 때려 부시고 막 해도 됩니다. 물건을 직접 두드려 부셔도 됩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만 가진 사람이 그 아파트 들어가지고 그 집을 부셨다. 그렇다면 난리 나진 거죠. 왜? 넌 채권자 아니냐. 그 집을 네가 직접 어떻게 지배해. 그 집의 현 소유자인 매도인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해 주십시오 하고 빌어가지고 그 사람이 알았어 하고, 예,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면 그때 비로소 그 물건을 이제 직접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건을 간접적으로 지배도 못하죠. 왜냐하면 그 물건에 닿으려면은 사람을 통해서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채권자는 절대로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중간에 누가 낀기해 가지고 그 사람이 뭔가를 해줘야 그 물건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런 거고,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소유권을 비교해 보면 소유권이 물건임을 알 수가 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란 채권만 가진 자는 그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없지만은 소유권을 가진 물권자는 소유권을 직접 지배할 수 있다. 지 마음대로 그 중간에 아무도 안 낀 게 있다. 그래서 물건을 내가 직접 지배한다. 예. 이 세상에서 그 물건과 내가 가장 가까이 있다. 직접 그 사이에 아무도 안 끼우고 딱 붙어 있으니까 그 중간에 아무것도 안 끼어 있어. 그럼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물건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건이고, 물건을 가진 물권자, 즉 예를 들면 소유권을 가진 소유권자 또는 소유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소유자는 소유물을 직접 지배합니다. 누구한테 안 물어보고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게 직접 지배다. 중간에 아무도 안 낀 게 있다. 이게 직접 지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을 백날 가져봐야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가 없다. 그러다가는 난리 난다. 예, 그냥 매도인한테 가지고 등기 좀 해주실래요? 예, 예, 하고 해주면 다행이고, 안 해주면 소송 걸고 빨리 해달라고 해야지 지가, 예, 소유권 이전 등기도 안 이전받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만 가고 그 집에 들어갔다가는 바로 주거 침해에 바로 걸려버리죠. 예, 지 집이냐? 네가 물권자냐? 채권자 주제에 어디 들어와? 어디다 대고 지금 이렇게 돼버립니다. 야, 근데, 자, 그래서 뭐 하여튼 물건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는 이해했으면 됐고, 그 다음에 채권은 뭐냐? 3편에서 한다며. 3편에 하는 거 미리 보면 안 되나? 미리 보자. 그냥 사람에 대한 권리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뭐 좀 해줄래? 뭐 좀 해줄래가 아니지. 뭐 좀 해줘! 딱 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매대금 다 줬잖아. 그래, 다 받았어. 그래? 빨리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 청구할 수 있어요. 안 들으면 소송 딱 걸어가지고, 예,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런 판결 딱 받아가지고 내가 강제로 해버릴 수가 있어. 이 사람이 채권도 안 무서운 건 아니에요. 채권도 하나 무서워요. 그런데 바로 직접 물건을 지배하지는 않죠. 사람에 대한 권리. 너 뭐 해달라. 이게 채권이다. 채권자가 있으면 채무자가 반드시 있다. 의무를 지는 사람. 채권자는 권리자다. 예, 물권의 권리자는 물권자라고 볼 수도 있고, 예, 뭐 물권자라는 소리는 잘 안 씁니다. 책에 거의 안 나와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아니, 물권을 가진 사람이 물권자지 뭐야 그러면. 채권을 가진 사람이 채권자인데 물권을 가진 사람이 왜 물권자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안 부르고 보통 뭐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막 이렇게 부르더만. 왜 그래 부르는지 몰라. 자,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서 185조를 못 봤네. 185조는 나중에 보고,
이거 뭐야 이거. 저기 민법 그 물권의 종류가 뭐뭐 있는가만 싹 보고 가자고요. 그럼 목차로 보면 바르죠. 자, 여기 보입니까? 저 왼쪽 편을 보세요. 제2편 물권, 제1장 총칙이 있고, 제2장 점유권, 점유권이 물권이구나. 제3장 소유권이 물권이고, 제4장 나와라. 4장 소유권이 뭐래 많아. 4장 지상권 물권. 자, 하나씩 챙기세요. 제5장 지역권 물권. 자, 팝니다. 자, 이거 남대문 시장입니다. 자, 제6장 전세권 팝니다.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뭐 걸리지 끝나고, 제9장 저당권. 예, 이것들이 바로 물권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185조를 하겠습니다. 자, 남대문 시장 내일 오세요. 자, 내일은 185조 팝니다.